자, 저희 이제 이번 시간에 저희 교재는 이제 53쪽이죠. 53쪽에 보면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 나와요. 자, 52쪽 잠깐 볼까요? 그 52쪽에 회계 기술적 구조라고 나와가지고 챕터 미리 보기가 있어요. 표 체계화되어 있죠. 예, 그 표 요게 이제 회계 기술적 구조에서 배우는데 여기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대략 세 문제까지 나올 수 있어요. 세 문제까지. 중요한 거 따지면 그 회계 순환 과정 세 번째 회계 정의, 그다음에 그 밑에 회계 종류, 됐죠? 그리고 분계가 하나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요. 분계도 사실 중요합니다. 분계.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서 시산표, 결산 절차. 요 시산표하고 결산 절차. 그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옆 페이지 이제 보겠습니다. 회계 순환 과정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들 회계라고 하는 게 뭘까요? 회계라고 하는 것은 회계는 기업이 우리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자, 그 돈 갖고 이제 일정 기간 장사를 해. 12개월, 1년간. 열심히 장사를 하면 그 돈이 변동을 일으키죠. 재무 상태가 변동을 하게 돼요. 그럼 이때 그 재무 상태에 변동한 금액을 재무 보고서, 다시 말하면 재무제표라고 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우리한테 돈 대준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야, 내가 너네들 돈 갖고 이렇게 장사했잖아 하고 알려주면 그 사람들은 그 보고서를 보고 재무제표를 보고 본인의 돈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니네들한테 100만 원 빌려준 거 있는데 이 100만 원을 지금 회수할 거냐 아니면 계속해서 빌려주고 이자 받아 먹을 거냐 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회계다라고 하고요. 여기 순환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한 일들이 회계 기간을 단위로 해서 반복되어지는 거다. 반복된다, 순환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이게 기간입니다. 기간. 근데 여기에 이런 표시가 있어요. 이게 계속기업이라는 뜻이죠. 이게 계속되고 있다는 거,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년인지 2년인지 3년인지 기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을 기업이 인위적으로 잘라요. 자기 기업에 맞게끔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자릅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1회계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1회계 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그러면 여기서 장사가 시작이 되고 여기서 장사가 끝나요. 일단락 딱 끊어주는 겁니다. 끝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장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을 장부에 다 기록합니다. 그래갖고 이 기록된 것을 어느 날이 되면 다 끄집어내서 분류 집계를 해갖고 결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만들어져? 재무제표라는 것을 생산하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가 재무제표를 생산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재무제표 생산된 걸 여기 와서 어떻게 해? 정보 이용자한테 보고해 주는 거죠. 야,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장사해서 라고 보고해 주면 정보 이용자들은 이 보고물을 보고 여기서 이용을 하는 거야. 유용하게 이용을 해. 그럼 이제 1달러 끝나요. 그럼 다음 연도 가서는 또 어떻게 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지난번에 했던 일을 반복적으로 또 하는 거야. 순환. 반복적으로 또 해. 그럼 여기 와서 또 보고하고 여기서 또 이용하고 생산된 거를 그럼 또 지나가면 또 어떻게 여기서 또 정보를 만들어서 보고해주고 이용하고 다음 연도에 가면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반복적으로 일을 하는 거지. 이게 회계순환 과정.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건. 그렇게 한다라는 것만 알면 되죠. 그래서 회계순환 과정이란 기업이 인위적으로 설정한 이게 회계기간입니다. 회계기간을 단위로 정보 생산자는 경영자죠. 정보 생산자와 정보 이용자 사이에 재무정보의 전달 과정이다. 여기서 재무정보라고 하는 건 뭐냐? 여기서 재무정보라는 것은 결국 재무제표와 관련된 정보, 재무제표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럼 저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생산하는 단계가 중요하죠. 그래서 정보를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면 정보의 생산은 첫째, 정보를 식별합니다. 이게 회계 정보가 맞냐 안 맞냐. 회계 정보가 아닌 거를 정보로 제공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너네들한테 알려줘야 될 거야 안 알려줘야 될 거야 이걸 먼저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 판단된 정보를
장부에 기록을 해야 돼. 근데 장부에 기록할 때에는 건수로 기록하는 게 아니야. 건수, 발생한 건수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금액으로 기록해야 돼. 그래서 저 사건은 얼마짜리 사건? 이거는 얘는 얼마짜리? 얘는 10,000원짜리? 이렇게 금액으로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사건을 금액으로 환산하는 걸 측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장부에 기록하는 걸 인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장부에 기록하려면 뭐 해야 돼? 측정 인식을 하고, 이렇게 측정 인식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이 되면 이거를 다 모아. 그래서 분류 집계를 합니다. 분류 집계하고 분류 집계된 것을 누구한테? 정보 이용자한테 알려주는 거죠. 보고하고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저 1번부터 여기 4번까지 일이 요 회계 기간 안에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어진다 이 소리죠.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정보가 뭐냐 이거. 정보. 회계 정보는 곧 거래를 얘기합니다. 회계 정보는 거래. 여기서 우리 시험 문제가 꼭 한 문제가 나와요. 거래. 그리고 측정 인식, 이거는 장부 기입이죠. 우리 장부 기입에서 장자 빼고 요 입자 빼면 뭐예요? 장자하고 입자 빼면 뭡니까? 부기. 부기. 부기란 얘기 지난번에도 한번 해봤죠? 장부에 기록하는 기술. 그게 장부에 어떻게 기록할 까? 장부 기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부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꼭 거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계와 전기입니다. 분계와 전기가 누락이 되면 역시 장부 기입에 오류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그 정보는 잘못된 정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분계와 전기는 중요한 필수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장부 기입이 끝나고 나면 분류 집계를 해야 돼. 그러면 그거는 결산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결산할 때 우리가 뭘 작성해야 돼? 결산하면 여기서 재무 정보가 생산돼요. 그 재무 정보가 뭐냐? 이름이 재무제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가 만들어진다. 이 재무제표는 어떤 재무제표냐? 다양한 재무제표가 있죠. 우리는 5가지 외워야 돼요. 이거. 누구누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 자본 변동, 주석. 자, 여기서 이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재무 상태를 알려주는 표예요. 재무 상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을 알려주는 거죠.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알려주는 거고, 여기는 손익계산, 현금 흐름, 자본 변동표는 얘는 상태가 아니야. 얘는 상태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변동을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재무 상태의 변동, 재무 상태의 변동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재무제표를 크게 보면 2가지로 보는 거예요. 하나는 재무 상태에 관한 정보, 또 하나는 재무 상태의 변동에 관한 정보. 근데 여기서 우리 재무 상태의 변동에는 2가지 변동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재무 성과에 기인된 변동도 있지만 재무 성과에 기인하지 않은 변동도 있다. 그 재무 성과에 기인하지 않은 변동도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합니다. 됐죠? 그리고 주석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면 얘네들한테 보고 전달을 해요.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유용하게 쓸모 있게끔 이용하는 거죠. 곧 이 유용한 정보가 되려면 재무제표가 줘야 돼. 재무제표를 줘야 돼. 재무제표를. 재무제표에 관한 정보를 주는 것이 유용한 정보다. 그것을 우리는 곧 회계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계의 목적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그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재무제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오늘 배울 거는요, 여기까지 정리를 할 거예요. 여기까지. 거래, 장부기입, 분계,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거래부터 보겠습니다. 자, 거래부터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PPT 자료 지금 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거죠? 우리 수업할 때는 이 PPT 자료가 다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됩니다. 어디냐고요? 우리 동영상 보는 날 우측에 동영상 여기 딱 뜨잖아요. 그럼 여기 우측에 여기 목차가 있잖아요. 그 우측에 첨부 파일로 첨부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프린트해서 공부할 때 같이 펴놓고 공부하면서 제가 여기다 뭐라고 적으면 여러분들도 따라서 거기다 적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보고, 이게 많지 않으니까 요약 정리가 된 거니까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뒤에는. 자, 넘어가겠습니다. 거래입니다. 거래. 우리 거래는 시험 문제 꼭 나온다 그랬죠. 여기서 거자가 갈 거자입니다. 간다.
거래, 갈 것자, 레는 온다, 가고 온다. 그러니까 거래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고 하는 거죠. 주고받고. 그게 거래죠.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고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그런 건 없어요. 예.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이 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정리할 거냐? 주고받고 하는 거를. 그래서 우리는 딱 지난번에 알려줬잖아요. 우리가 주는 거는 대변에 써라. 나가는 건 대변에 써라. 그럼 들어오는 건 어디다 쓰냐? 들어오는 건 차변에다 써라. 그래서 차변에 있으면 아 이건 받았구나. 들어왔구나. 대변에 있으면 나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 우리 거래는요. 회계상의 거래와 일반의 거래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회계상의 거래와 일반의 거래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상의 거래는 좀 이 상상력을 좀 깨야 돼요. 일반적인 거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이 회계상의 거래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기업의 재산 상태가 재무 상태가 변동하면, 다시 말하면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이 있으면 어떤 경우라도 그거는 거래라고 본다. 자, 오늘 격리사원이 회사 현금을 입금하기 위해서 은행으로 갔습니다. 자, 은행을 가는 도중에 현금을 분실했다. 그럼 이거는 거래가 발생한 거예요. 현금을 분실했으니까 기업 입장에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없어졌잖아요. 그게 이게 거래가 발생한 거죠.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거래라고 보지 않죠. 근데 회계상에서는 그런 것도 거래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개념이 달라요. 다시 창고에 상품을 보관 중인데 조사해 보니까 한 개가 도난됐더라. 그럼 이것도 거래가 발생한 거죠. 이걸 우리 회계상에서는 거래라고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래란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동을 일으키는 모든 사건 또는 현상을 거래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와야 하나가 이게 거래냐 거래가 아니냐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의 식별, 이게 중요합니다. 거래의 식별은 꼭 시험 문제가 한 문제 나오더라고요. 예. 보면 꼭 나와요. 항상 그렇게 보시면 돼요. 거래의 식별입니다. 첫째, 거래가 되는 것은 그냥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있으면 거래예요. 알았죠?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동을 주면 거래가 된다.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동을 주는 사건은 거래다. 자, 그럼 거래가 되는 걸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자, 현금을 분실하다, 도난당하다.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다. 거래죠? 네,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면 거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은행에 당좌 예금을 했는데 이자가 붙었다. 이거 거래죠. 이자가 붙으면 거래가 되는 겁니다. 됐죠? 통장에 이자가 가산됐다. 이거 거래가 된 거예요. 그러면 통장에 예금 잔액이 증가하고 이자가 붙은 거죠. 이런 거래라고 보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정리하면 재산세 납부고지를 받았다. 재산세 납부고지를 받으면 거래입니다. 재산세 납부고지를 받으면 거래예요. 왜? 재산세 납부고지를 받으면 내가 지금 당장 재산세를 안 냈다 하더라도 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부채가 증가한 거예요. 부채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를 한 거죠. 재산세라는 비용이 발생하고 부채가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거래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가 안 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은 보편적으로 보면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은 이게 많이 나와요. 10번이면 한 7, 8번은 이거 나오고 한두 번은 이거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돼요. 거래가 되지 않는 거. 자, 그럼 거래가 되지 않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것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담보로 제공했다.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담보로 제공했다. 아파트를 담보 제공했다. 이거 거래 아닙니다. 자, 신용제공도 마찬가지죠. 신용제공은 뭐예요? 보증 쓴 거예요. 보증. 신원보증.
그건 거래 아니죠. 그죠? 예, 신혼보증도 거래가 아닙니다. 주문하는 행위, 주문하는 건 거래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이게 주문하는 거는 맞았지만 이게 증감이 없어요. 지금 제가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해. 그 뒤져보니까 밥이 없어. 에이씨, 라면이라도 먹어야 되겠다. 그럼 라면이 있나 보니까 라면도 없는 거야. 그럼 급하기는 하지, 먹고는 싶고 배는 고프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옆에 슈퍼마켓은요, 예, 배달을 참 잘해줘요. 그래서 슈퍼에다 전화를 했어요. 야, 여기 지금 몇 동 몇 호인데 라면 한 개만 좀 갖다 주라 하고 주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네, 알았어요. 전화 딱 끊었습니다. 거래야 거래가 아니야. 이거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왜? 아직 받은 게 없잖아. 주문 말로만 한 거지 뭐 들어오고 나가고 하나도 없잖아. 그죠? 내 돈도 안 줬고 라면도 안 받았으니까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주문을 하고 1시간 뒤에 띵동 하고 라면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라면을 받고 라면 값을 줬어요. 그러면 그때 거래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주문하는 건 거래 아닙니다. 다시 합니다. 자, 1시간 뒤에 라면이 도착했어요. 띵동 하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라면을 받고 제가 그랬어요. 그 아저씨한테. 야, 지금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 나중에 줄게.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거래야 거래가 아니야? 그렇죠. 이건 거래예요. 왜? 라면이라는 자산은 증가했잖아. 받았잖아. 돈만 안 준 거지. 그 대신 돈을 안 줬으니까 내가 빚이 늘어난 거죠. 외상값을 갚아야 될 빚이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라면이라는 자산은 증가하고 외상값이라는 빚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된 거죠. 자산과 부채가 증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되는 거죠. 그게 얘기하는 겁니다. 채용하는 행위는 거래 아닙니다. 채용, 종업원을 채용하다. 종업원 월급 얼마를 주기로 하고 채용했다. 종업원이 퇴사했다. 이런 건 거래 안 됩니다. 보관하는 행위. 이 보관은요. 이거 거래 아닙니다. 보관은 이겁니다. 회사 창고가 비좁아서 지금 상품을 보관할 장소가 없는 거야. 그래서 창고 회사에 내 상품을 보관을 시켰어요. 그러면 내가 이 상품을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보관하는 건 거래 아니야. 내가 상품을 준 게 아니잖아. 맡겨놓은 거잖아. 내가 가져올 거잖아. 그죠?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거래 아닙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뒤에 연락이 왔어요. 야, 한 달 됐으니까 보관료 내놔. 그래서 보관료를 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거래가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런 건 거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하는 건 거래 아닙니다. 계약도 그냥 임대차 하겠다고 계약한 거지 거래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거래입니다. 이때 계약금을 준 사람 입장에서는 자산이에요. 그건 자기 돈이에요. 계약금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자기 돈이 아니에요. 남의 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가서 그 돈이 내 돈이 되죠? 계약이 끝났을 때, 계약이 원만하게 해결됐을 때 그 돈이 내 돈이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남의 돈이야. 그러니까 그건 남의 돈이니까 부채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몇 가지만 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문방구에 가서 볼펜을 10개를 샀어. 한 개당 100원씩 주고 1,000원 주고 10개를 사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 와서 볼펜을 다 써보니까 9개는 잘 나오는데 한 개가 안 나와.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한 개를 안 사. 그리고 문방구에서 반품을 하겠죠. 자, 반품을 했다. 그럼 이건 거래야 거래가 아니야? 예, 이거는 거래가 되는 거죠. 왜? 볼펜 한 개가 없어졌다. 나갔잖아. 볼펜이 나가면서 되돌아왔잖아. 현금이. 그럼 현금이 다시 증가하고 볼펜은 감소하고 거래가 되는 거죠. 이건 거래입니다. 그런데 이랬어요. 이거 볼펜 하나 불량이야? 그래서 가지고 와갖고 야, 이거 지금 안 나와. 네가 써봐. 이거 안 나오네? 그럼 어떡하죠? 뭘 어떻게 다른 걸로 바꿔줘야지. 그래갖고 불량품을 정품으로 바꿨어요. 거래야 거래 아니야. 이거는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증감이 없잖아요. 이런 건 증감이 없으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거래의 8요소입니다. 거래의 8요소. 이 거래의 8요소는 8가지 요소를 얘기하는 건데 하나의 거래가 만들어지려면 8가지
요소에 맞아야 성립돼야 하나의 거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여기가 이쪽이 무슨 변? 차변. 이쪽은 대변 그랬죠? 우리는 이거 차변 대변 그랬습니다. 자, 왼쪽을 차변이라고 그랬고요. 왼쪽을 차변 그랬고 오른쪽을 대변 그랬거든요. 그럼 차변 대변은 무슨 의미냐? 자, 우리가 거래를 하다 보면 거래하면 꼭 주는 거 있고 받는 거 있고 하더라. 그럼 주고받은 것을 정확하게 표시를 하려면 이걸 정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정한 거야, 차변 대변. 그래서 차변은 들어온 거 쓰자. 그럼 대변은 이건 나가는 거 쓰자. 이러거죠. 들어온 것과 나가는 걸 이렇게 쓰자는 거예요. 차변 대변이에요. 알았죠? 그러면 자산이 증감, 부채가 증감, 자본이 증감한다. 자산, 부채의 자본은 우리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죠. 재무상태표에 자산이 있고요. 부채가 있고요. 자본이 있어요. 그러면 자산은 차변에만 있나요? 자산은 대변에는 없습니까? 아니요. 자산은 차변에도 있고 대변에도 있고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왜? 차대변에 다 있으면 이게 들어온 거야, 나간 거야 알 수가 없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회계를 하는 사람들끼리 약속을 하는 거죠.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 약속하냐면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약속합니다. 자산을 차변에, 재무상태표에 자산이 차변에 있으니까 차변에 자산이 있으면 증가된 걸로 하자. 예. 그러면 대변에 자산이 있는 거는 그거는 감소된 걸로 하자.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있는 쪽은 증가고 없는 쪽은 감소입니다. 그래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있는데 이 자산이라는 항목은 차변에 나타나면, 예를 들면 보세요. 현금이 차변에 100원이 있다. 그러면 회계를 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거 현금 들어온 거구나. 입금된 거다. 이렇게 안다는 거죠. 약속을 했으니까. 만약에 현금이 대변에 있다. 80원 이렇게 대변에 있다. 이거 현금 지출했구나.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현금의 증가, 이거는 현금의 감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은 차변에 있으면 증가, 대변에 있으면 감소라고 하자. 알았어요? 근데 아니 차변에 있고 대변에 있는데 왜 자산은 차변에만 쓰고 대변에는 안 쓰냐 이거죠. 이 자산 항목은요. 항상 차변 항목과 대변 항목을 비교했을 때 차변 항목이 대변 항목보다 커요. 알았습니까? 차변 쪽이 대변보다 항상 큽니다. 그래서 자산은 차변 잔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잔액이 차변에 생긴다는 뜻이에요. 이해갔습니까? 자, 100원인데 여기도 100원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100원 들어왔다가 100원 나갔으니까 현금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이때는 여기에 현금이 안 나타납니다. 빵인데. 근데 이러 봐봐요. 여기 현금이 100원인데 여기 120원이다. 이건 말이 돼, 안 돼?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이런 경우는 뭐라 그래? 아주 나쁜 말로 개 같은 경우라 그러잖아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회계상에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자산은 절대 대변이 클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이건 잘못된 거다. 자산은 항상 차변 쪽이 크다. 그래서 우리는 자산을 뭐라고 하냐면 차변 잔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잔액이 차변에 생긴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잊어먹지 마세요. 중요합니다. 자, 부채는요. 부채는 대변에 있잖아요. 부채는 빚이잖아요. 이 빚은 장사를 하다 보면 빚을 끌어당겨서 쓸 수도 있고 또 장사가 잘 돼서 돈이 생기면 이걸 갚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부채도 마찬가지야. 차변, 대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차변에도 나오고 대변에도 나와. 그러면 이제 헷갈려. 이게 빚을 진 거야? 빚을 갚은 거야? 그리고 지들 마음대로 어떤 사람은 차변에 쓰고 돈 빌려왔을 때 차변에 쓰고 어떤 사람은 돈 빌려왔을 때 대변에 쓰고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걸 정한 겁니다. 어떻게 정했어요? 있는 쪽은 증가로 하자. 자, 부채가 어느 변에 있어요? 대변에 있죠? 그럼 대변을 부채를 증가로 하자. 부채가 늘어나면 대변에다 쓰자. 그러면 그 부채를 갚으면 그럼 차변에다 쓰자. 그래서 부채의 증가는 대변, 부채의 감소는 차변. 자, 만약에 여기 보세요. 만약에 이렇습니다. 자, 지금 내가 우리 친구한테 현금 100원을 빌려왔다. 그럼 빚졌잖아요. 현금 100원을 빌려왔으니까 차입금이잖아요. 그럼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100원 증가했다 이 소리죠. 그럼 부채 증가예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100원 중에 내가 80원은 갚았다 이 소리예요. 그럼 갚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는 차입금이 이쪽으로 없어지는 거죠.
차입금 얼마 80원 이렇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차변에서 대변을 빼면 20원 남았죠. 그럼 현재 차입금은 얼마 남은 거야? 아직도 빚이 20원 남은 거지. 그 20원을 여기다 쓰는 거란 말이에요. 부채. 차입금하고 20원, 차입금 20원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이해가 갔습니까? 그래서 부채는 항상 대변 쪽이 크는 거예요. 봐 다시. 내가 친구한테 100원 빌려왔다. 그러면 대변에 부채가 100원 증가하죠. 근데 일주일 뒤에 그 돈 다 갚았다. 그러면 100원 빌려와서 100원 다 갚았잖아. 그죠? 그럼 잔액이 하나도 없잖아. 그럼 부채가 제로지. 그럼 여기에 부채가 안 나타나.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여기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습니까? 자, 그런데 봐봐요. 내가 100원 빌렸는데 일주일 뒤에 150원 갚았다. 이거 말 돼 안 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생각해봐. 100원 빌렸는데 어떻게 150원을 갚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 뭐라 그래? 에이, 그거 이자 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자는 따로 계산을 해요. 차입금하고 이자는 별개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잔액이 차변 잔액이 되잖아요. 그럼 말이 안 돼. 이런 경우는 없다. 부채는 항상 어느 변이 크다? 대변이 크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본도 뭐랑 똑같아요? 부채랑 똑같아요. 자본과 부채는 같은 변에 있기 때문에 항상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본의 증가는 대변이고 자본의 감소는 차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벌써 몇 개야? 차변의 3개, 대변의 3개니까 원래 차변의 4개, 대변의 4개, 그래서 이게 8요소가 돼. 2개 더해서 8요소가 되는 거거든. 근데 차변 3개, 대변 3개니까 6개 됐죠? 그럼 하나씩 더 나와야 되죠? 보세요. 자산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를 하면 자산 감소, 부채 증가는 자본이 감소되는 원인이 돼요. 자본이 감소하기 위해서는 자산과 부채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자본이 감소하는 원인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이거를 비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비용은 자본의 감소랑 같은 변에 나와 항상. 그래서 비용이 차변에 나와야지 대변에 나오면 그것도 역시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비용은 항상 차변에만 생기게 돼 있는 거야. 비용이 대변에 나오면 안 됩니다. 자,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하면 자본의 증가 원인이 되죠. 그때 자본의 증가 원인을 우리는 수익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은 자본이 증가하는 원인이다. 그래서 자본의 증가 자리에 수익이 발생해. 수익은 그래서 항상 대변에만 발생하는 거야. 수익이 차변에 발생하면 그것도 모순이야.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4개, 대변에 4개잖아요. 이걸 우리는 거래의 8요소라고 해요. 그럼 이 거래의 8요소를 우리가 애울 필요 없어요. 저거를요. 이거 보면 돼요. 이거 보면 있는 쪽은 증가, 없는 쪽은 감소. 자, 자산은 차변에 있으니까 자산은 차변은 증가로 보자. 자산이 대변에 있으면 이건 자산의 감소다. 부채가 대변에 있으면 부채가 증가한 거다. 부채가 차변에 있으면 그 부채는 감소한 거다. 자본이 대변에 있으면 증가한 거다. 자본이 차변에 있으면 감소한 거다.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됐죠? 그리고 자본의 감소 밑에 비용이 발생하고 자본이 증가하면 수익이 발생한다. 이건 알잖아요. 이건 지난번에 다 설명한 거 아닙니까? 수익 비용 설명할 때. 그죠? 그래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거래 8요소를 가지고 하나의 거래가 만들어지는데 항상 거래는 자, 잘 들어야 돼요. 하나의 거래는 차변 요소 하나 이상. 하나 이상이니까 한 개도 되는 거야. 하나 이상과 대변 요소 하나 이상이 이렇게 만났을 때 하나의 거래가 되는 거죠. 이해갔어요? 자,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가 만났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거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거래가 되는 거예요.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가 만나면 하나의 거래가 됩니다. 자,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가 만났다.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항상 차변과 대변이 만나야 된다. 알았죠? 만약에 자산의 증가만 나왔다. 거래 안 됩니다. 차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감소가 만났다. 안 돼요. 차변끼리, 대변끼리, 같은 변끼리는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상품 10,000원을 현금 주고 매입 샀다. 이런 걸 거래라고 하거든요.
그럼 거래가 발생하면 우리는 이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서 들어온 것과 나간 걸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차변, 대변을 나눠줍니다. 그럼 차변은 들어온 거 쓰고 대변에는 나간 걸 쓰죠. 이때 들어온 거 나간 걸 구분하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우리는 분계라고 한다고. 뭐라 그런다고요? 분계. 분계를 잘해야 돼요. 회계는요, 분계를 못하면 꽝이에요. 그래서 분계는 여러분들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초서에 나와 있는 분계 있잖아요. 예, 그거 다 해보셔야 돼요. 예, 그거 다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상품 10,000원을 현금 주고 매입했으니까 상품이 들어왔죠? 그러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10,000원 들어왔다. 그 대신 현금을 주고 샀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은 10,000원이 나갔잖아, 이렇게. 그럼 봐봐요. 결합관계 따져는 거 이거 결합. 상품은 자산이야. 현금도 자산이야. 그러면 차변에 있는 자산은 증가고 대변에 있는 자산은 감소지. 그러니까 이거는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가 결합된 거래죠. 이렇게 거래가 성립되려면 이렇게 된다고. 차변과 대변이 만나야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 거예요. 보세요. 상품 10,000원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그랬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외상으로 샀대요. 이번에는. 그래도 상품은 들어왔잖아요. 차변에 상품 10,000원 들어왔어요. 대변에는 돈 준 거 없어요. 외상으로 샀으니까. 돈 나간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돈이 안 나갔지만 이제 내일 모레든 뭐 미래에 가서 돈 나가야 돼요. 그걸 부채라 그럽니다. 빚이 늘어난 거죠. 외상값.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외상 매입금. 아, 이게 중요해요. 이거 계정 과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외상 매입금. 그래서 계정 과목을 많이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품은 자산이에요. 외상 매입금은 부채예요. 아, 그러면 자산과 부채가 결합됐구나. 그럼 얘는 결합관계가 어떻게 된 거야? 결합관계가 어떻게 된 거죠? 자산이 차변의 자산에 있는 건 얘는 증가를 뜻하는 거고 부채가 대변에 있으면 증가를 뜻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 얘하고 얘가 이렇게 만난 거죠. 그래서 거래가 성립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항상 그렇게 성립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봐봐요. 상품 10,000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을 받다. 한번 해봐요. 문장이 나왔죠. 이게 거래라고 하고 상품 10,000원을 매입했으니까 차변에 상품이 10,000원 들어왔죠. 그죠? 그리고 대금은 현금을 받았으니까 현금도 10,000원 들어왔죠. 받았으니까. 그럼 나간 건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 자산의 증가만 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무슨 상품을 가서 샀는데 돈을 어떻게 받아오냐. 뭐 깡패 새끼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의 거래는 말이 돼야 돼. 말. 일단 말이 성립돼야 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러면 말이 이상하잖아.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거래도 그 문구가 다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합관계를 따져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차변 요소 하나와 대변 요소 하나 이상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거 두 놈하고 요 놈 하나 만날 수 있어요. 이거 둘이 결합됩니다. 요 놈 두 놈 요 두 놈 됩니까? 됩니다. 자, 얘하고 얘가 만났다. 됩니다. 여기에 3명하고 여기에 2명 됩니다. 왜? 차변 대변이니까 다 돼요.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자, 얘네 둘이 만났다. 돼 안 돼? 안 됩니다. 얘네 둘이 나오면 꼭 차변 요소 하나가 나와야지 거래가 성립되는 거예요. 얘네 둘 나왔는데 얘 나왔다. 됩니다. 이제 이거는. 근데 얘가 없다. 얘밖에 없다. 이거는 거래가 안 돼요. 아셨죠? 자, 다시 한번. 얘네들이 됩니까? 됩니다. 얘네들이 됩니까? 아, 돼요. 얘네들이 됩니까? 네, 됩니다. 얘네들이 안 됩니다. 왜? 아니 얘는 차변 대변인데 왜 안 돼? 자, 보세요. 수익과 비용은 자산 부채의 증감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얘 이 수익 비용이 발생하면 꼭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를 하게 돼. 그러니까 얘하고 결합될 수 있는 건 얘네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면 얘는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감소 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결합관계는 이제 됐고, 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잘 봐요. 여기 봐봐요. 다음 중 자산의 증가와 결합이 가능한 것은, 자산의 증가와 결합이 가능한 거야. 1. 부채의 감소. 2. 자본의 감소. 3. 자산의 증가. 4. 비용의 발생. 뭐예요? 예죠. 자산의 증가와 결합되는 건 예죠. 얘네들은 안 되죠. 이해가 갔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야.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결합관계 금방 얘기했죠? 하나의 거래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차변 요소 하나 이상과 대변 요소 하나 이상이 결합되어야지만 하나의 거래가 만들어진다. 다만 같은 변끼리, 그러니까 차변끼리 또는 대변끼리는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다. 됐죠? 자, 네 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거래의 종류. 이 거래의 종류도 우리 시험에 심심치 않게 나와요. 거래의 종류는요, 무슨 거래가 있냐 이거죠. 자, 거래는 손익 발생 여부에 따라 손익, 수익 비용이에요. 발생 여부에 따라서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로 구분하고, 현금 수지는 뭐야? 현금의 수입 지출에 따라서 현금 거래와 대체 거래, 또 현금이 입금되면 입금 거래, 출금되면 출금 거래,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지 않고 이 세 개가 중요합니다. 그럼 교환 거래는 뭐냐? 교환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만 가지고 거래가 성립되는 게 교환 거래예요. 그래서 교환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는 거래다. 얘는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해요. 당기 순이익에 영향이 없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교환 거래는 하고 물어보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안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 다음 중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래는 하고 물어봐요. 그럼 이거는 교환 거래를 의미하는 거죠. 자산, 부채, 자본과 관련 있는 거래를 대답하면 됩니다. 두 번째, 손익거래. 손익거래는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야. 무슨 거래라고요?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야.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 근데 얘는 중요한 게 이거야. 순이익에 영향이 있음. 그러니까 손익거래가 발생하면 당기순이익은 증가되거나 감소된다는 거야.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려면 뭐가 나와야 돼?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려면 수익이 나와야 돼요. 수익.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려면 뭐가 나와야 돼? 이때는 비용이 나와야 되죠. 됐어요? 자,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면 항상 누가 나와야 되지? 수익이 발생하면 둘 중에 하나, 뭐? 자산의 감소? 아니,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수익 나온다 그랬죠? 비용이 나오려면, 비용이 발생하면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얘밖에 없는 거야. 다른 건 없는 거야. 그것만 손익거래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오면 되냐면 이렇게 해오세요. 그냥 수익 나왔다. 아, 손익거래. 비용이다. 손익거래. 알았죠? 수익 비용이 발생하면 손익거래로 본다. 그래서 문제에서 그렇게 물어봐요. 다음 중 당기순이익에 증가에 영향을 주는 거래는, 이렇게 물어본다고.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거래는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손익거래에 해당하지만 증가니까 뭘 찾으면 돼? 수익을 찾는 거야.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거래는 그러면 비용 찾아야 되고. 알겠죠?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있는 거래는 그러면 수익이나 비용 찾으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혼합거래. 혼합거래는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합쳐진 거예요.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합쳐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거래의 8요소 잠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제가요. 거래의 8요소입니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죠. 이렇게 놨을 때 자산의 감소는 대변입니다.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죠. 부채의 감소는 차변이에요. 자본의 증가는 대변이고요. 자본의 감소는 차변이에요. 자본이 감소하면 비용이 발생하고요. 자본이 증가하면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게 거래의 8요소죠. 자, 여기서 보세요. 요거를 쭉 긋고요. 거래가 요 위에서 거래가 성립되면, 요 위에서 거래가 만들어지면 그건 다 교환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만났다? 교환 거래. 얘하고 얘 만나면 교환 거래. 얘하고 얘 만나면 교환 거래.
만나면 교환, 얘 만나면 교환. 요거 두 개하고 요거 한 개 교환 거래. 두 개 교환 거래. 다 교환 거래라고. 알았죠? 그러면 손익 거래는 뭐냐? 손익 거래는 밑에 있는 누구? 손익 거래는 밑에 비용이나 수익. 예를 들어서 비용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손익 거래. 쳐다볼 것도 없어. 손익 거래야. 그럼 대변에 누가 나와야 돼? 비용이 나왔으니 대변에 누가 나와야 돼? 아, 얘 아니면 얘가 나와야 되잖아.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나와야 되는 거지. 얘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나왔다. 손익거래. 얘가 나왔다. 손익거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익이 나왔다. 그러면 수익이 나왔어도 손익거래. 얘하고 얘가 만나면 손익거래. 이렇게 만나도 손익거래. 이렇게 손익거래가 되는 거야. 수익과 비용이 만나면 손익거래야. 수익과 비용이 나오면 손익거래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혼합거래는 뭐냐? 혼합거래는 좀 어려워하는데요. 보세요. 여기 이제 제 얘기 잘 들어봐봐요. 어떻게 써야 돼? 색깔이 좀 달라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비용이 나왔다. 그리고 자산이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 이게 같이 나왔다. 두 가지 이렇게. 거래가 돼야 안 돼? 안 된다 그랬잖아. 같은 변끼리는. 이건 거래가 안 돼. 근데 대변에 얘가 나왔다. 아,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가 같이 나온 거지.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는 혼합거래라 그래. 볼까요? 얘하고 얘만 보면 무슨 거래야? 그렇지. 교환 거래지. 얘하고 얘는 거래가 안 되니까 얘하고 얘는 무슨 거래야? 손익거래지. 그러니까 하나의 거래가 교환 거래와 손익 거래가 만나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혼합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혼합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익과 비용이 나와야 기본이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익과 비용만 나오면 이건 손익 거래야. 그런데 비용과 수익이 나오면서 이 비용이 나오면서 비용이 있는 차변에 얘네들이 나왔다. 얘네들이 나왔다. 그러면 혼합 거래. 수익이 있는 자리에 얘네들이 나왔다. 그럼 혼합 거래가 되는 거야. 없다. 그럼 손익 거래야. 자, 여기 봐봐요. 봐봐요. 여기 수익이 나왔다. 여기는 자산이 나왔다. 끝. 그럼 이건 손익 거래야. 근데 수익 있는 자리에 자산이 하나 더 있다. 그럼 이거는 혼합 거래가 된다는 거야. 알았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잠깐 문제를 좀 보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어디 보시냐면요. 54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54쪽에 맨 위에 보면 박스 있죠? 거기서 현 회계상의 거래, 회계상의 거래 아닌 거 X. 그 회계상의 거래 아닌 거 X.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거 거기 별표해 놓고 한 두세 번 꼭 읽어보세요. 두세 번 읽어보시고 우리 교재 어디를 보시냐면 자,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요. 자, 57쪽입니다. 57쪽의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57쪽에 문제 1번입니다. 문제 1번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하면 자, 문제 읽어보면 다음 사항 중에 회계상의 거래는 0 아닌 건 X라고 가로 안에 쓰라는데 이거 이렇게 할 거 아니고요. 그냥 어떻게 다 우리가 배운 대로 다 해볼 거예요. 배운 대로 하겠습니다. 1번 자, 상품 5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1번 거래는 거래야 거래가 아니야. 거래지.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으니까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래가 되면 이걸 차변 대변을 나눠줘야 돼요. 차변과 대변 들어온 게 뭐고 나간 게 뭐냐 이걸 나눠야 돼요. 자, 상품 5만 원을 상품 5만 원을 매출했다 그랬군요. 매출했으니까 나갔어요. 대변에 상품이 5만 원이 나갔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으니까 돈 안 받았어요. 5만 원. 이거 돈 받아야 돼. 그럼 지금 안 받고 언제 받아? 그치? 나중에 받을 거니까 채권, 자산이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걸 분계라고 합니다. 차변, 대변 나누는 걸 분계. 자, 그럼 결합관계 따져볼까?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야. 상품도 자산이야. 그럼 차변에 있는 자산은 자산의 증가. 대변에 있는 자산은 자산의 감소.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가 결합했으니까 교환 거래가 되겠죠. 네, 두 번째 2번에 자, 상품 5만 원을 매출하기로 주문 동그라미 있죠. 주문하는 행위는 거래가 아니에요. 거래가 아닌 거는 분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화재로 인해서 건물 5만 원이 소실됐다. 거래죠. 불났으니까 거래. 그럼 거래는 꼭 뭐 해야 돼? 분개해야죠. 자, 뭐가 소실됐어? 건물. 그럼 대변에 건물이라는 자산이 5만 원 나갔어. 그럼 이거는 회사 입장에서 손해 본 거죠. 불났으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재해 손실 그래요. 재해 손실 얼마? 5만 원. 자, 그러면 여기는 재해 손실은 비용이고요. 건물은 자산이에요. 그럼 비용이 발생했고 대변에 자산이 감소한 거죠.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볼 거 없어요. 수익과 비용 나오면 무조건 손익거래니까 손익거래다. 4번. 자, 4번에 은행에서 현금 5만 원을 차입하기로 하다. 거래 안 됩니다. 차입하기로 하는 건 거래 안 돼요. 예, X. 차입하다 그래야 거래지. 차입하기로 한 건 거래 아니에요. 그 다음 5번. 재산세 5만 원 납부 통지를 받았다. 거래가 된다 그랬죠? 거래입니다. 재산세 납부 통지를 받으면 일단 재산세라는 비용이 발생한 거야. 이때 재산세라는 비용은 이름을 세금과 공과라 그래. 세금과 공과 얼마? 5만 원. 근데 이거 아직 돈 안 줬잖아요. 그냥 통지만 받은 거죠. 돈을 줬으면 여기 현금 그러면 돼요. 납부했으면 돼. 아직 안 냈으니까 미지급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미지급. 미지급이라는 말을 붙이고 요 이름을 여기다 붙여주는 거야. 미지급, 세금과 공과 이렇게. 그럼 요 미지급이라는 말이 붙으면 부채가 되는 거죠. 세금과 공과는 비용이죠. 비용과 부채가 나왔어요. 비용의 발생, 부채의 증가. 손익거래죠. 그죠? 미지급이나 붙이는 거. 예를 들어서 급여가 미지급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급여 그러면 안 돼. 급여가 미지급되면 미지급 급여. 광고 선전비가 미지급되면 미지급 광고 선전비.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잡비가 미지급되면 미지급 잡비. 수선비가 미지급되면 미지급 수선비. 만약에 선급되면 선급은 미리 준 거죠. 선급되면 선급 수선비. 선급 광고 선전비. 선급 보험료 이렇게 한다 이 얘기예요. 알겠죠? 앞에다 그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6번입니다. 6번에 자, 건물을 사용하여 5만 원의 가치가 감소하다. 그게 가치가 감소하다 밑줄 쳐요. 거래입니다. 건물이 가치가 감소한 거예요. 그럼 일단 대변에 건물이 5만 원 나가요. 건물이 5만 원 나갔어요. 떨어졌으니까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감가상각비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감가상각비라고 합니다. 5만 원. 그러면 이 감가상각비는 비용이에요. 비용이야. 건물은 자산이야. 그럼 이건 무슨 거래야? 손익거래지. 수익과 비용이 나오면 손익거래가 되는 겁니다. 7번. 자, 현금 5만 원을 분실하다. 거래죠. 거래입니다. 현금을 분실하면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5만 원 나가. 차변에 이걸 뭐라 그래? 그렇죠. 잡손실 그러죠. 잡손실 5만 원. 비용이죠. 잡손실은 비용이다. 차변에 비용 발생, 대변에 현금, 자산 감소.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이것도 손익거래가 되겠네요. 자, 8번. 자, 월급 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격리사원을 채용했다. 거래 안 되죠. 거래 안 됩니다. 9번. 자, 한국상점으로부터 컴퓨터 한 대 5만 원 기증받았대. 거래가 되죠. 컴퓨터를 기증받으면 일단 컴퓨터라는 자산이 증가하게 돼. 차변에 컴퓨터 그러지 않죠? 그렇죠. 비품 그래야 돼요. 컴퓨터는 비품이야. 그리고 이거 증여받았으니까 뭐야? 자산을 증여받아서 이익 생긴 거죠. 이런 거를 자산 수중이익 그래요. 자산 수중이익 5만 원. 그러면 비품은 자산이 증가한 거고 요 자산 수중이익은 수익이야. 수익이 발생한 거야. 수익 발생, 자산 증가.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손익거래가 되겠죠. 자, 10번. 10번에 상품 5만 원을 창고에 보관하다. 거래 안 되죠. 창고에 보관하는 건 거래 안 되고요. 11번. 점포 30병을 월 5만 원 조건으로 계약을 하다. 이것도 안 되죠. 계약하는 거 거래 안 됩니다. 12번. 옆집에서 책상 5만 원, 의자 5만 원을 빌려오다. 이거 책상 의자는 빌려온 거 갖다 줘야 되잖아.
이건 내 거 아니죠? 빌려왔다고 내 건가? 아니죠? 이거 거래 아니에요. 거래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장 뒤로 넘어가서 문제 몇 번이냐면 3번 보시겠습니다. 문제 3번에 자,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거,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걸 찾으라는 거죠. 이게 18회 때 나왔는데요. 예, 정답은 5번입니다. 예, 직원과 월급 200만 원의 고용 계약을 체결했다. 거래 안 됩니다. 자, 그다음 4번입니다. 4번에 자,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들끼리 묶여진 것은 그러면 거래는 O, 아닌 건 X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억. 자, 기계장치 5만 원을 매각하기로 약속하다. 약속 동그라미. 이거 거래 아니에요. X. 아직 안 팔았잖아. 두 번째, 15만 원 상당의 컴퓨터를 무상으로 기증받다. 거래죠. 이거 아까 뭐라 했죠? 자산 수중이라고 그랬죠? 거래 O. 그다음 예금 이자 10,000원이 통장에 가산되다. 이것도 O. 거래됩니다. 자, 그다음 월 급여 2만 원을 주기로 하고 종업원을 채용하다. X. 거래 안 되죠. 자,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3만 원의 상품이 유실됐다. 유실됐다는 얘기는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예. 자, X, 이거 거래되는 거죠. 자산이 없어졌으니까 거래. 그다음 외상매입금 10,000원을 면제받았다. 면제 동그라미 쳐봐요. 외상매입금은 채무, 부채잖아요. 이 채무를 면제받았으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안 갚아도 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거기다 쓸까요? 채무 면제 이익. 내가 빚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채권자가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득이잖아요.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거래가 되죠. 그래서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죠. 4번.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에 다음 사건에서 발생하는 발생 시점에 분개하여야 할 회계 거래는, 그러니까 분개를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회계상의 거래를 말하는 거죠. 회계상의 거래를 찾으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뭘 찾으면 돼? 자산부채 자본에 증감이 있는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제품 포장을 위해서 계약직 직원을 일당 10만 원의 조건으로 매월말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채용했다. 거래 안 되죠? X. 2번. 물류창고에 화재가 발생했다. 밑줄 화재가 발생했대. 그럼 이거는 뒤에 거 읽어볼 필요도 없어. 불났는데 거래지. 물류창고가 타서 없어졌잖아요. 거래입니다. 그 답은 2번이에요. 그럼 2번은 거래니까 어떻게? 분개할 수 있죠? 분개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뭐가 없어져요? 재고자산이 없어졌잖아. 그럼 대변의 재고자산의 감소. 차변에는 재해 손실. 그래서 이게 손익거래가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 3, 4, 5번은 거래가 안 되는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